훈민정음 반포 573돌인 한글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전통 무술인 택견 동작을 활용한 한글 플래시몹 행사가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어나 외래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를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을지 여론은 지금에서 확인해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열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와 더불어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면서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잠시 출소했다 복귀하지 않은 창원 교도소 재소자가 잠적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9일은 훈민정음 반포 573돌인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전통 무술인 택견 동작을 활용한 이색 플래시몹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은 국보 75조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 님께서 만드셨죠. 경쾌한 동작들이 이어집니다. 도립미술관을 순식간에 공연장으로 만든 이들은 우리나라 전통무의 택견을 배우는 소련생들. 9일 한글날을 기념해 플래시몹 공연을 준비한 겁니다. 유치원생부터 60대에 접어든 어르신까지 저마다 몸짓으로 한글 사랑을 표현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든 날 기념으로 이렇게 플래시몹을 해서 기분이 좋아요. 운동가 그리고 국가 행사절을 맞이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상당히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한글날 노래에 맞춰 직접 창작한 동작을 활용한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툴지만 자신들이 준비한 공연을 통해 우리 글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이처럼 이색적인 한글날 행사는 일제강점기 탄압 속에서도 지켜낸 아리랑과 한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네, 한글날을 맞이해서 사실 우리 손조들이 값지게 지켜낸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과 그리고 아리랑과 택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글날을 특히 수련생들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전 수련생의 즐거운 마음으로 플래시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73도를 맞은 한글날. 택견의 아름다운 몸짓이 소중한 우리 글, 한글에 대한 사랑을 그려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자주 혼용해서 씁니다. 고유의 우리말이 있는데도 의미 전달이 쉽다거나 더 간편하다는 이유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 시민들이 구분할 수 있을지 여론은 지금에서 확인해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지만 알고 보면 외래어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빵과 고구마, 짬뽕 같은 외래어인데요. 과연 지역민들은 우리말과 외래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 문제를 내보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우리말일까요? 네, 우리말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서 왔기 때문에. 고구마는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짬뽕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같은데.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 같은데.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원산지가 아니라고. 빵은 우리나라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 그 소태자가 쪄가지고 보통 그렇게 빵 간식으로 애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했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적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 보겠습니다.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걸까요? 박물관에 무척대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무대뽀를 우리말로 바꾸면 무대포를 막무가내? 추리닝을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 추리닝은 운동할 때 입는 거니까 운동복이 아닐까요? 간편하게 일상생활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트레이닝도 영어니까 편한 복장? 이날만큼은 외래어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우리 고유어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573년째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부산시에서는 9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경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글단체와 교육계,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훈민정음 열익을 잇길과 한글 발전 유공자 표창과 축하 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지역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은정 교수 등 11명에게 감사패와 표창 등을 전달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출입국 사무소, 세관 등과 협의해 오는 15일부터 현재 선박 출항 1시간 전에 시작하는 출국 수속을 1시간 30분 전후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일본 대마도와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를 오가는 국제여객선들이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0시 30분 사이에 출항하고 있습니다. 출국 수속 시간이 앞당겨지면 타 지역에서 오는 승객이 대합실이 아닌 출국장에서 면세점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좀 더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항만공사는 승객이 탑승 전 출국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데 맞춰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장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장군은 정관 빗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 사업의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사업이 국비 49억 원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게 된 아쿠아 드림파크는 총 사업비 462억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약 11,000제곱미터 규모로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수영장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빗물꿈 교육행복타운의 2단계 사업인 에듀파크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주민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에 국비 1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한 건물로 합친 복합문화학습관 등 4개의 복합화 사업과 공영주차장 등 5개의 단일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 예산을 받아 모두 9개의 주민복지시설을 짓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 저도 연륙교 스카이워크 입장객이 개장 2년 6개월 만에 1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157만 9,248명이 저도 연륙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저도 연륙교 스카이워크는 2017년 3월 유리바닥으로 재개장 이후 주말이면 하루 평균 4천여 명 정도가 방문하는 창원시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와 더불어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면서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뜨거운 함성을 지릅니다. 배우 티모시 샬라메가 부산국제영화제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화 더킹 헬리옷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우 티모시 샬라메의 무대 인사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좋은 영화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팬들의 모습을 기억하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특별한 추억을 묻는 질문에 한국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말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Probably the best fried chicken I've ever had in my life, and maybe I'll move to Korea.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비프광장 일대에는 영화를 즐기려는 영화 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3일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벌써 중반을 넘어섰지만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85개국 303편의 영화가 출품됐습니다. 영화 팬들은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영화제를 매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인도 영화나 콜롬비아 영화 이런 다양한 영화 볼 수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매년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일반 영화에서는 못 보던 것들, 이제 다른 나라 영화 이런 거 좀 색다른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부산국제영화제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비프광장은 거대한 포토존이 됐고 영화와 관련한 서적, 예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만나볼 수 없었던 감독과 배우와의 대화는 영화의 재미와 깊이를 더합니다. 가상현실을 실제처럼 제작한 VR 영화 체험은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커뮤니티 시네마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오게 됐고, 사실 영화만 보러 온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남포동을 비롯해 부산시민공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24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2월까지 부산을 영화로 물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읍 기장중학교 일원에서 제15회 차성문화제가 오는 12일부터 양일간 개최됩니다. 차성은 고려 성종 때 붙여진 기장의 별호로 문화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경연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성을 주제로 한 송서율창과 시극, 연극 등 주제 공연과 5개 읍면의 길놀이 퍼레이드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또한 13일 오전에는 기장중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생복을 입고 펼치는 차성 유생 골든벨이 펼쳐집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차성문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고성군이 지자체 제도정책 분야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군은 올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형 자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주적 방식의 주민참여제 기반을 마련한 점이 우수 사례 선정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앞으로 공식 밴드와 스마트 이장넷, 마을방송 등 온라인 소통체계도 구축해 고성형 주민자치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9일 새벽 1시 3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암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불상과 불전함, 암자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습니다. 경찰은 불상 앞에 켜놓은 촛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잠시 출소했다 복귀하지 않은 창원교도소 재소자가 잠적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 출소한 뒤 잠적한 35살 A씨를 9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주거지에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지난 3월부터 창원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8시 30분쯤 밀양시 청도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집에 있던 한 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밀양소방서는 집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올해는 전국체전이 100회째를 맞이한 만큼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시합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장. 관중들의 시선과 함성이 선수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경기장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나이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전국체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는 마음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33년 만에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량 통제와 안내, 분리수거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전국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은 제 개인 스스로도 많이 느끼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라는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심과 자긍심도 있고 또 자존감도 크고요.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봉사자 수는 7,777명, 역대 전국체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체전 폐막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식을 끝으로 이 활동이 종료가 되고 바로 15일 날 이어서 장애인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약 한 2,500여 분 정도가 장애인체전에 이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7,777명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들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우리 지역을 빛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100회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고부 다이빙에서 2개의 은메달을 차지한 부산 최고 김현정 선수를 만나봅니다. 나보고 얘기하면 돼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체육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특기적성으로 시작했고요. 잘 들어가고 하면 박수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 같은 존재. 19년 중에 9년을 해왔는데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 같은 존재. 오전, 오후로 하는데요. 오전에는 웨이트 위주로 하고요. 오후에는 입수 위주로 해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하고요. 한 80번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치지 않아야겠다는 게 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동작만 생각하고 뛰어내려요. 부산 최고 나오신 우아람 오빠 볼 때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밑에 후배 애들한테 하람 오빠 같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m에서 금메달 하나 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m에서 은메달 1개 따고요.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합 뛰었다면 2학년 때는 조금, 그러니까 1학년 때 메달을 땄었으니까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학년에는 부담감이 엄청나요. 같이 열심히 해온 만큼 자기가 원했던 목표치 달성하고 와가지고 부산 다이빙의 자존심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참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파이팅!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